드럼통 시리즈. 저는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이 미디어만 많이 보다가 이러한 뉴스만 많이 보다가 지쳐 있는 분께 영화 3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수라.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 거의 뭐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할 수가 지금 있고. 아수라 2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야당. 이 야당, 야당이랑 영화, 아직 그것도 그거는 괜찮지. 영화관에서 아직 개봉을 안 내렸을 거예요. 영화관 아직 같이서 보셔야 걸려있습니다. 되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떨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가 아저씨. 아저씨는 원빈. 왜 원빈 왜 아저씨냐면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원빈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악역을 맡은 김희원이 하는 말이 이거 방탄유리야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 장면, 영화 마지막 장면. 방탄유리를 보는 순간 네, 네, 아니 네. 방탄유리는 범죄자들이 맞아. 그거 그거 마약하고 무슨 아동 맞아. 성매매하고 이런 범죄자거든요. 이거 방탄유리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연상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수라 영화와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의 오버랩 되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줘서 참 다행입니다만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48만 안남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니들이 힘재라.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게 영화 대사고 어느 게 다큐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정말로 이재명과 그 아수라에 있는 안남시장의 그 황정민 역할 배우와 너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 영화도 야당과 그 아저씨 영화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그 아수라를 만드는 어떤 감독이 참 신통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미리 딱 예언을 이제 딱 그 보고 이제 똑같이 이제 현실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야당이라는 영화 잘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이제 마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서 많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지 나타내는 영화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박스오피스 1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과 지금 이재명 후보와 있던 그런 관계가 또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 네. 이재명 후보의 또 아들도 굉장히 좀 아들 문제가 문제가 좀 네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어떤 영화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온 거 중에서 방탄 그 뭐 유리. 유리라면서 네. 이제 원빈에 이제 뭐 총을 쏠 때 막 이제 할 때 막 버티고 막 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네. 방탄 얘기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세장에 오늘 가서 이번에 옛날에 노태우 때 이후에 또 이제 뭐 거의 40년 만에 대선 이제 유세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7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그러는데 지금 그 방탄 유리가 이제 세워진 거에 대해서 그 영화 원빈처럼 방탄 유리 뚫려라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선 후보라든가 정치인 관련돼 가지고 테러가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 있을 수 안 되는 물리적 폭력 행사는 절대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로 제보가 했어요. 그 네. 뭐 7명의 의원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제보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보 내용을 수사기관 넘겼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본인들이 이제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총기를 이용해서 암살한다는 네.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2km 예, 그렇죠. 2km 러시아제 무슨 총을 가져가. 네, 그러니까 그에 관한 실체가 진실인지 그게 좀 의아해요. 그리고 그 경찰에다가 본인이 받은 문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혹을 불러일으키냐면 계속 불안한 상태로 두는 거 아니에요. 그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제보자가 의심스러우면 수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원천적인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외로 지금 경찰이 뭐 경비 강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모든 캠프가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 관련된 위협을 온라인에서 인지해가지고 적발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저격하는 뭐 암살 권총으로 하는 거 이거 관련 없는 겁니다. 관련 없이 경찰이 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협박글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받았다는 그 제보는 과연 수사기관 넘어가서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 수사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탄이라는 게 왜 세워졌습니까? 이 온라인에 올라 있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 권총으로 뭐 저격하겠다, 암살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받은 문자 때문에 이 방탄 유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탄 유례의 어떤 그 진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그런 부분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다뤘지만 그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경찰에서 7건에 대해서 이제 이제 수사가 의뢰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아보니까 경찰이 그런 적 없고 수사를 지금 한 적 없다. 그렇죠, 얘기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신변을 가지고도 정치적 어떻게 보면 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가슴을 쫙 맞아. 하면서 맞아. 당당하게. 나는 방탄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맞아요. 후보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국가 어떤 방탄, 감옥소, 교도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세게 맞아요. 발언을 하셨죠. 국민이 총을 쏜다면 맞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백지영의 네. 총 맞은 것처럼. 그래 네.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이 이제 좀 발언도 좀 세지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직격을 하는 그런 네. 어떤 멘트가 좀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김문수 후보의 지금 현재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선거 캠페인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철저하게 네거티브는 최대한 자제해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일단 확실히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비판하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굳이 뭐 네거티브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뽑은 드럼통은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은 또 힘내라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비 영부인 토론회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이제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한 것까지는 뭐 또 좀 그렇다 치고 저도 이제 오늘 방송에서 몇몇 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거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이 대선 후보를 지금 이제 검증하는 거지 일하는 것이 뭐 대선 후보지 뭐 이렇게 부인이냐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잘못하면 이것을 만약에 그 예비 영분 토론을 하게 되면 웃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인이고 또 도덕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줄리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떤 허위 공세, 정치적 공세를 수없이 많이 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거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설란영 여사하고 김혜경하고 딱 비교되면? 하면 네. 이미지가 네. 이 설란영 여사는 정말 그 노조위원장의 또 호남 출신으로서 많은 어떤 미담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딱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말씀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세요. 예. 너무 잘하세요. 근데 김혜경은 딱 나서면 어떤 느낌이 있죠? 배소연이라든지 또 조명환 씨처럼 조명환 씨. 이런 공무원들을 거의 산호비처럼 이제 부리고 그리고 부리면서 뭐 샌드위치 사오라 뭐 하라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그 법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벌써 벌금 150만 원까지 지금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런 어떤 두 사람이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국민들 봤을 때는 뭐 백성이죠. 네. 설란영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론회를 지금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게 그러면은 왜 김건희 여사 때는 그렇게 물고 늘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토론회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대선의 역사를 보면 뭐 이런 프로그램 한송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이나 뭐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그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나온 적도 있고 혼자씩 나와가지고 뭐 정겹게 얘기 나누고 이러한 풍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 논란이 있는 지난 대선부터 이러한 모습이 싹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혜경 그 이재명 부부는 SBS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24시간 그 카메라가 돌아가거든요. 그때 약간 농담말로 SBS를 압수수색해서 그 카메라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 나왔어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24시간 며칠 동안 찍는 리얼이기 때문에 그 필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디지털 자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김혜경이 아예 언론에 아예 출입을 아예 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그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 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 할 이유는 뭡니까? 물론 후보자 토론도 많이 해야죠. 후보자 토론도 많이 하고 배우자 토론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우자한테 예산이 들어가요. 제2부속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토론 받고요. 혹시 또 개혁신당 후보자께서 이준석 후보자가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자면 사회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중간에서 사회를 보시는 걸로. 사회자 잘 보실 것 같은데 이준석.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후보자.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그 자료 중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좀 차례로 띄워줄 수 있을까요, PD님?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토론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ABC 뉴스입니다. 바야흐로 2007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자, wives of candidates debate their roles. 자, 후보자의 부인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실제 2007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때 대선 때 후보자 배우자가 5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그다음에 미셸 오바마, 그다음에 제리 톰슨, 신디 맥케인 부인이겠죠. 그리고 앤 롬니 네. 이렇게 해서 5명의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 나와서 미국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토론이 만 몇천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한글 버전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아내들 역할에 대해 토론. 자,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포럼을 열어가지고요. 네. 5명을 초청해가지고 서로 배우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배우자가 만약 영부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해외는 이렇게 실제 서로 상호 협의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못합니까? 왜 못할 리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충 안 하는 이유가 좀 짐작은 되죠.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 안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게 오히려 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걸 전전 근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요. 또 화면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아까 지금 잘 얘기한 것처럼 네. 명분이 된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옆에서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 자,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영부인 문제가 생겼죠. 그 전에 때 영부인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수 여사가 있을 때부터 박연차 문제 얽히면서 문제가 있었죠. 또 문재인 정부 때 누구 있었죠? 김정숙 여사, 김 여사가 관봉권 특활비를 이제 마음대로 빼서 써다가 네. 또는 이제 또 자녀한테 그 줬다는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옷을 그 돈으로 2억 원어치나 샀다는 것이 경찰의 추산입니다. 그것도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 공개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의혹 사건, 이런 식으로 배우자들이 민주당 시절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까지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논란을 만들지 말자. 네. 그리고 영부인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표심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민주당 의원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민주당 이해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인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2의 김건희라는 직감이 든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설날인 인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네. 설란양 여사가 제2의 김건희라는 직감이 된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제2의 김건희 여사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설란양 여사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네.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뭐 가짜라거나 네, 네. 뭐 이런 의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사 그런 직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더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배우자들끼리 나와서 더 상호 검증을 통해서 안전한가, 사고 리스크 없는가 더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직감을 얘기했는데 직감의 근거를 먼저 밝게 되고 두 번째 그렇다 면 그럴수록 더 후보자 배우자끼리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이가 지난 대선 때는 여사 김혜경의 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사제라고 신의 사제. 그렇죠. 예.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빗댄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무의식 네. 중에 김혜경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김혜경을 듭니다.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영부인도 공인이다 하면서 진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국가 외교에 있어서도 영부인 외교라든지 또 국정 어떤 수행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사실상 어떤 인정을 할 수밖에 우리가 없는 입장인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라도 영부인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검증을 하고 뭐 검증하는 방법이 또 토론이 한 가지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김건희 여사 때를 만약에 비판한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는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것을 피하고 됐어요. 있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겁니다. 여기 다음 스텝이 토론회 안 받는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공청회나 개별적으로라도 뭐 발표회라도 하자. 그 간담회라도 하자. 기자들 대상으로 예, 해서 기자 간담회라도 하자. 끝장 예. 이제 질문 받는 식으로. 저 해야 방법이죠. 정말로 그 김혜경 씨한테 묻고 싶은 게 그 해경궁 김 씨라는 거의 주인공이 그 해경궁 씨라는 H해경, HK 킴 뭐 뒤에 숫자가 있는 082인가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김혜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미안한 게 해경궁 김 씨라는 그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욕한 것도 뭐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황당한 거는 자기 셀프? 그거 셀프. 예. 그 세월호 시절 때 세월호에 거기 이제 뭐 이런 거를 봉사로. 올라와요. 그 김혜경 씨라고 뭐 네. 성남시장 와이프인가, 네. 뭐 경기도지사 네. 와이프가 봉사활동을 아무도 모르게 갔네요. 이러면서 막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본인 계정인데 본인이 사진이 올린 게 아닌가 좀 묻고 그렇죠. 싶고요. 본인인데 네. 본인이 아닌 척 이제 올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저도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